사이다 무비튼. 나는 연금을 받아 생활 중인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다. 엄마는 류마티스 증상으로 팔을 잘 못 쓰시기 때문에 현재 재택근무를 하면서 엄마를 직접 돌봐드리고 있다. 이건 사건이 벌어진 그날의 이야기다. 엄마의 생신이었기 때문에 함께 1박 2일 온천 여행을 갔다 왔다. 여행에서 돌아오자 시간은 오후 5시가 넘어 있었다. 집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오려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이제야 돌아오다니!" 라고 말하며 갑자기 내 멱살을 잡는 게 아닌가?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지만 목이 너무 아파서 발버둥 치니 남자는 나를 내동댕이 쳤다. 그 바람에 나는 바닥에 얼굴이 쓸렸고 왼쪽 볼이 반이나 까져서 피범벅이 되었다. 가슴팍도 세게 부딪히는 바람에 옷이 찢어져 버렸다. 쓰고 있던 안경은 멀리 날아가서 깨져 있었다. 엄마는 "야!" 하고 비명을 질렀고 바로 내 몸을 일으켜서 얼굴의 피를 수건으로 지혈해 주셨다. 남자는 내 여행 가방을 멀뚱히 쳐다보더니 "우리 아이를 맡아주겠다고 해놓고 여행에 간 거야? 나랑 장난해?" 라고 말하며 가방을 있는 힘껏 발로 걷어차버렸다.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뭘 잘못했단 거예요? 그 순간 엄마는 목소리를 높여 남자에게 물었다. 그러자 남자는 "뭘 잘못했냐고? 당신이 잘못했잖아. 당신이 우리 아이를 돌봐주지 않아서 크게 다쳤다고. 책임져! 라며 마구 나를 욕했다. 엄마는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아이를 안 돌봤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이분과 뭐 약속한 거 있니?" 라고 내게 물었지만 전혀 짐작가는 데가 없었다. 나는 "아니, 아무것도..." 라고 답했다. 그 후 남자의 고함소리와 엄마의 비명소리를 들은 주변 이웃들이 달려왔고 그 남자를 나에게서 떨어뜨려 주었다. 남자는 이거 놓으라고 고함을 치고 바둥거렸지만 이웃 남자들에게 제압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 남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받은 적 없어요. 어제 다녀온 온천 여행의 예약은 이미 한 달 전부터 되어 있었고요. 믿기 힘드시면 전화를 해보셔도 좋아요. 설령 부탁을 받았다 해도 이미 숙소 예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그러자 그 남자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와이프가 분명 그랬다고! 라고 하며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몸을 떨고 있었다. 그 남자 말로는 집에 왔는데 아이의 몸 이곳저곳에 상처가 나 있어서 아내에게 물어봤다고 한다. 아내는 내가 맡아준다고 해서 아이를 맡겼는데 내가 아이를 문전박대했고 아이는 하는 수 없이 집에 돌아왔다고. 하지만 엄마는 외출 중이었다. 집에 왔지만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고 하는 수 없이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자전거에 치이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완전히 처음 듣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다. 애초에 나는 그 남자의 아내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엄마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후 남자에게 여행 숙소의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확인을 끝낸 남자의 얼굴은 이내 창백해졌다. "아무래도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무릎을 꿇었다. 일단 나는 남자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받고서 남자를 돌려보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서 있자 달려와준 이웃들이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라고 말해줬다. 저는 그렇게까지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진 않아요. 안경값 정도만 변상받을까 해요. 라고 답하자 막무가내로 아이를 맡기려고 했던 집이니 그런 생각 말고 변호사에게 일처리를 맡기는 게 좋아요. 차 사고도 함부로 합의해줬다 나중에 큰 코 다치기도 하니까요. 저 남자는 다친 아이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었다 쳐도 저 남자의 아내는 자신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 태연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무죄를 위해서 이 다음엔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무서워져서 바로 그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다. 이때부터는 변호사가 말한 대로만 행동했다. 가장 먼저 병원의 진단서부터 끊었다. 얼굴 상처에 박혀있던 자갈을 깨끗이 제거한 후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도 흉터 없이 아물 거라고 해서 마음이 놓였다. 또한 팔에 가벼운 골절도 입었기 때문에 전치 3주를 받았다. 팔에 통증은 있었지만 컴퓨터 타자를 치는 정도의 재택근무는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였다. 하지만 엄마도 류마티스 증상으로 팔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집안일은 할 수 없었다. 둘 다 팔을 쓸 수 없게 되자 낭패를 보고 말았다. 결국 요리와 설거지가 필요 없는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게 됐는데 그러자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었다.
새로 맞춘 지 얼마 안 된 내 안경은 안경테가 구부러졌고 렌즈도 깨져버려서 결국 새로 맞출 수밖에 없었다. 고도 근시와 고도 난시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 주문을 해야 했고 안경이 완성될 때까지 어떻게든 깨진 안경을 끼고 지내야 했기 때문에 정말 불편했다. 나는 경찰서에 가서 피해 신고도 했다. 그 후 관련 서류와 영수증 등을 전부 변호사에게 건넸고 일은 점점 박차를 더해갔다. 이건 변호사에게 들은 이야기다. 사실은 그날 남자의 아내는 집에 있었다. 외출했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고 불륜 상대를 집에 초대하기 위해 아이를 내쫓은 것이었다. 아이에게 엄마는 밖에 볼 일이 있어 나가봐야 하니까 오늘은 희연 아줌마 집에 가 있어. 희연 아줌마는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데 집에 아이가 없어서 적적하시대. 라고 하며 아이에게 우리 집 위치가 그려진 종이를 건넸다. 잘 모르겠으면 지나가는 어른들한테 물어봐. 알았지? 라고 말하며 아이를 집에서 내쫓은 것이다.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그 여자는 아이를 다른 집에 자주 맡기는 것으로 유명했다. 자기도 주부면서 왜 그렇게까지 아이를 이곳저곳에 맡기는 거야? 라며 뒷소문도 퍼져 있었다. 지금까지는 아이가 있는 집을 골라 맡겼지만 더 이상 아이를 맡아주려고 하는 집이 없어서 아이 없이 재택근무로 집에서만 지내는 나를 고른 것이다. 나이가 많은 엄마도 있으니 내가 딱 잘라 거절하지 않으리라 생각한 모양이었다. 참고로 이웃들은 내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맨날 집에만 있던데 일은 하는 거야? 라고 이웃들이 물을 때마다 집에서 컴퓨터로 재택근무 중이에요. 라고 말하곤 했다. 요즘은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들 사이에선 순식간에 화제거리가 되었다. 그 덕에 그 여자도 내가 재택근무로 계속 집에서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아이를 우리 집에 보낸 것이었다. 그 후 아이가 집에 돌아온지도 모르고 불륜 상대와 집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자전거에 치여 엉엉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황급히 집 밖에 나와봤지만 아이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었던 것. 그 후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아이가 다친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는 유치원 학부모 회의에 가는 동안 희연 씨가 맡아주겠다고 해서 아이를 보냈는데 아이가 집에 도착하니 나가라면서 쫓아냈대. 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 말을 듣고 빡친 남자가 이번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다. 사건 이후 남자는 유치원에도 확인해봤지만 그날 학부모 회의는 없었고 모두 아내의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더군다나 바람을 피우고 있던 사실도 모두 들키고 말았다. 우선 변호사는 치료비와 손해배상 그리고 위자료까지 모두 포함해 청구했다. 그 남자는 한꺼번에 모두 변상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희연씨. 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다. 아이는 엄마에게 속아 집에서 쫓겨난 것임을 알게 됐고 상당한 충격을 받아 잠시 동안 마음의 문을 닫게 됐다고 한다. 앞으로는 절대 내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고소는 취하하기로 했다. 그 후 그 부부는 이혼했다. 아이의 친권은 남자가 갖게 됐고 남자는 아이와 함께 옆마을로 이사를 갔다. 그 여자는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일을 시작했지만 일머리가 없어서 이내 잘리기를 반복했다. 이후에도 이런저런 일을 전전했지만 결국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하고 몸을 팔며 어떻게든 위자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다행히 내 얼굴의 상처와 팔의 골절은 모두 싹 나았다. 하지만 아이가 받았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 한편이 아려온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